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자, 나흘 동안의 긴 연휴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군요. 네. 화요일 잘 맞이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은정 아나운서는 설 연휴 동안 뭐 했어요? 저는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까? 네, 어디 안 갔어요? 어디 안 갔고, 네, 그냥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이렇게 도란도란 맛있는 전도 부쳐 먹고 그렇죠. 또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또 설 연휴 기간 동안 입병이 나서 제대로 솔직히 제대로 먹진 못했어요. 입안에 펑크가 나면 네. 제대로 뭘 할 수가 없죠. 네. 또 뭐 말할 때도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도 네.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하겠습니다. 말 많이 해주세요. 항상 네. 그렇습니다. 김승재 아나운서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뭐 이틀 일했고 이틀 쉬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뭐 어떤 연휴였다 느낌이 들지는 않는데 연휴가 되면요 이때 이제 지금 이은정 아나운서 말대로 많이 안 드시는 것보다 움직이지는 않아서 맞아요. 자꾸만 적체가 된 상태가 되니까 이제 살이 찌기도 하고 소화불량 상태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살이 찐 것 같아요? 그대로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아니, 물어본 거예요. 지금. 저요? 뭐 쪘냐고요? 저는 못 쪘겠습니까? 저는 본의 아니게 좀 다이어트를 그랬군요. 하는 셈이 네. 됐는데 아마도 너무 많이 먹어서 살쪘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네. 계실 텐데요. 근데 오늘부터 또 다시 일일이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시고 다이어트 하시면 좋겠죠. 네,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로 오늘 잡정센터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도 네. 새해 긍정 에너지를 가득 채워서 잡정센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숱한 정보의 바다 속에서 헤매고 헤매이다가 취업 준비만 열심히 해놓고 정작 취업엔 성공하지 못한 안타까운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사이다 같은 아주 시원한 답을 내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대체 왜 나는 떨어졌을까? 도전해도 될까? 겁나하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실시간 컨설팅 왜 떨어졌나? 오늘은 이제 저희가 첫째 날로 스펙 점검한 날이죠. 네, 왜 떨어졌나에 새롭게 등장하신 분이십니다. 이분 요새 굉장히 잘 나가시죠? 잘 나가세요. 특성하고. 고종필 커리어 전략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연휴 때 뭐 했어요? 연휴 때 입술 좀 바르고 오세요. 환자 같잖아요. 아, 저 와이프도 예. 그 얘기했는데 방송 때 너 이거 안 바르냐고. 전력이에요? 예. 전략 좀 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예. 뭐 했어요, 나흘 동안? 그 나흘 동안 공부했습니다. 어떤 공부? 공부가 뭐냐면 제가 이제 스펙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제 이제 전공 분야 강의거든요. 근데 강의는 실제 데이터가 실제 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정책이나 이런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건데 이제 컨설팅은 데이터가 많아야 돼서 제가 뭐 했냐면 포털 사이트랑 네. 카페에 올라 있는 실제 스펙들을 2만 개를 수집했습니다. 2만 개요? 네, 정확히 17시간 걸렸거든요. 17시간 동안 2만 개를 수집해서 성향을 좀 분석했어요. 전자공학과랑 세종대랑 이제 어떤 경향성을 띠는지 그래서 17시간 동안 데이터 모으고요. 그다음에 그거 한 하루 종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7시간이면 몇 분이에요? 600분, 6042분인데 그 2만 개면 1분에 하나당 한 3초에서 4초 걸리더라고요. 하나 그랬어요? 그리는데. 예. 그랬군요. 3초, 4초 정도? 아유. 그럼 안 쉬고 쭉 스트레이트로 한 거예요? 이틀 나갔어요. 이틀 동안. 대단합니다. 네. 어쨌든 뭐 공부를 하셨다고 하니까 열심히 뭐 공부했습니다. 상당히 근거를 네네. 제시하시면서 믿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믿어. 항상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는 어떻게 네. 보면은 저희 잡정보센터의 데이터 왕이라고 또 저희가 불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그렇네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매일 그야말로 일치월장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구분학 캐스터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분합니다. 뭐 했어요? 나흘 동안? 네, 저도 나흘 중에 이틀을 일을 해서요. 딱히 어딜 가지는 못했고요. 이 네. 부모님 도와서 잡채 만들고 전 만들다 보니까 반 정도를 그냥 제가 먹어버렸더라고요. 한 2, 3kg 정도 찍어갔습니다. 살이 좀 찐 것 같습니다. 네, 좀 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창피해하는 우리 구문학 캐스터 앞으로 활약 기대하고요. 자,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도 한 나흘 동안 정말 밥을 제대로 먹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설 연휴 내내 취업 준비 또 이 방송 준비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제 우측에 있었는데요. 네. 이제는 이제 지금은 왼쪽에 이윤정 아나운서의 네. 좌측에 위치하게 된 우리 최병거 학생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허, 안경을 또 안 닦고 왔네요. 예. 친구 앞에 안개가 자욱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예. 이런 새로운 안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부터 찾아뵀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예. 저희가
경관 학생은 첫 출연이 아니고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와 취업인 뉴스로 함께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니까 어떠세요? 좀 괜찮지 않아요? 처음보다 좀 편하긴 한데 아무래도 생방송이다 보니까는 좀 긴장은 됩니다. 되게 뭔가 웃는 것도 그렇고 연륜이 느껴지는 어떤 공무원 포스여서 예, 저희가 공무원과 어떤 특집 대담하는 기분으로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병광 학생 그날은 이제 취업인 뉴스 그 도우미로 왔기 때문에 잘 저희가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병광 학생이 어떤 분인지 우리 1번 카메라 보면서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예정자 최병관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펙 점검을 하기 전에요. 먼저 작년에 얼마나 지원을 했었고 또 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작년 하반기에 총 약 20곳에서 30곳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중에 2개를 이제 서류 통과하고 이제 인적성 통과하고 면접을 봤는데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0곳 중에 두 개? 네. 합격한 거예요? 그 2개 중에 면접은 둘 다 본 거예요? 네. 상당히 그 승률이 그러니까 이전에 누구였죠? 20곳 중에 한 10곳 된 분이 그 잘한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30곳 중에 2곳이면 몇 프로예요? 30곳 예. 중에 두 10%가 곳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0%가 안 되죠. 예.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는 보통 지원하는 게 이제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컨설팅을 주로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평균 지원 횟수가 20곳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털 사이트 이제 전반적으로 다 조사하는 거는 12곳 정도 되더라고 평균이. 근데 평균치 이제 지원량은 되는데 합격률이 보면은 15%좀 넘습니다. 15% 정도. 15%. 근데 이 친구는 지금 한 7.8% 네, 정도. 그럼 낮은 거죠 실제로는. 예. 근데 이제 그렇군요. 예. 근데 실제로 보면은 나중에 좀 뒤에서 보겠지만 다 떨어진 거랑 상관이 없고 다 떨어진 건 똑같거든요. 합격한 곳이. 예, 그래서 정말 왜 떨어졌냐가 아니라 왜 다 떨어졌을까. 예, 그걸 오늘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보니까 2개가 됐는데도 2개는 또 상당히 좀 그래도 면접까지 서류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인적성도 받고. 근데 의미 없어요? 근데 그 의미가 없는 게 붙은 곳이 서류가 그냥 원래 붙는 곳이라서 그게. 아, 그래요? 네, 원래 붙는 곳이라서 그런 거고. 서버는 원래 서버는 붙는 겁니까? 이제 서버 같은 경우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서버는 이번에 이공계를 우대해서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 때문에 들어간 거고, 근데 실제 딱 들어가 보면은 이제 과랑 면접 봐서는 붙기가 좀 어려운 그런 과정이 상당히 있습니다. 좀 이렇게 무게감이 있어 보여서 굉장히 좀 좋은 그 성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기대를 조금 볼수록 허당이고 있네요. 일단 예. 네, 자 그렇다면 30개를 썼는데 거기에서는 대체로 어떤 직무에 지원을 했나요? 우선 아무래도 전자공학과다 보니까는 약 80% 정도는 과랑 관련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을 지원했고요. 네. 나머지 20% 정도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하다가 알게 된 그런 좀 관심이 생긴 분야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랬군요. 80%는 전공에 맞춰서 준비를 했고 20%는 전공과 다른 직무를 지원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어디에 한 거예요? 그때. 우선 제가 약 1년 반 정도 대학교 근로학생으로 전산 운영과에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투썸플레이스 카페에서 약 6개월간 취업 준비하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아르바이트 해보니까 나하고 맞는 게 좀 있다 싶었어요? 그냥 일할 때 일을 할 때 좀 이게 재밌구나, 나랑 좀 맞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한번 지원을 해봤었습니다. 어느 것 때문에? 뭐 재밌구나라는 건 뭐 때문에 든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일을 했을 느낀 거예요? 때 막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다행이다 뭐 해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일을 했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만족도를 보면은 저 스스로도 좀 뿌듯하고 좀 행복해가지고 네. 지원했었습니다. 지금 스펙을 좀 알아본다면 네. 그 다른 거 뭐 학점이나 이런 거 좀 뭐 어떻게 돼요? 그게? 우선 학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낮아서 3.3 정도 되고요. 3.3, 네. 토익 같은 거는 845점. 84. 그건 좀 시간 할애했겠네요. 제가 근데 문과 출신 이공계 학생이어서 딱히 영어 같은 경우는 크게 할애하진 않았고 문과생이었는데 그러면 점수 맞춰서 간 거예요? 그러면 예, 그때 전공할 때? 전액 장학생으로 돼가지고 네, 그랬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보면 전공과는 조금 무관한 것 같은데 가능성이 좀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방송이랑 좀 맞춰야 되잖아요. 전에 방송이랑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수집하면서 한 게
그 홍기찬 선생님의 방송이 23번 했더라고요. 네. 이거를 정주행을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 다 보면서 어떤 형태로 되게 대단하세요. 끈기 있는 게 네, 있어요. 어떤 아, 형태로 하셨는지 정말 정말 다 봤거든요. 두 무서운 번씩 분이에요. 돌려서 네. 봤는데 그 이제 홍기찬 선생님의 컨설팅 방법은 네.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교육이나 취업의 방법이 두 가지예요. 방법론이. 그러니까 1 플러스 9가 몇이죠? 1 더하기 9는 10이요.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를 통해서 직무를 결정하는 게 이제 홍기찬 선생님의 방법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교육적으로 다른 방법은 답을 정해놓고 이제 이걸 정한 XY는 10이다. XY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서 뭐예요? X 플러스 Y는 10이다 하면 경우의 수가 몇이죠? 경우의 수가 좀 많죠. 무한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원래 X, Y를 채우는 게 이제 제 컨설팅 방법이라 이제 스펙을 쭉 보면서 뭘 느꼈냐면 자기의 목표치가 이제 되게 흔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봤는데 우선 과가 전자공학은 이제 순수하게 기계나 이제 컴퓨터나 이제 소프트웨어처럼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약간 중간 학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목표가 되게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방금 안 거는 문과였잖아요. 네네. 문과 때 교차 지원한 거죠. 네. 예, 교차 지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체성이 과도 애매하고 근데 본인도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10이라는 이 답이 없는 거죠. 답이 10인지 9인지 8인지. 그래서 X, Y를 찾아가는데 너무나 중구난방의 스펙이나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서류에서 다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이제 학점 얘기하면서 네. 나지막히 얘기 좀 들었죠. 전액장학생. 본인이 좀 뭔가 좀 자만했던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전액장학생한테 3.3을 받으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만했어요. 많이 나죠. 예, 이런 문제가 좀 자만했습니다. 있다.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고쌤의 구체적인 컨설팅을 듣기 전에요. 병관 학생이 그동안 지원했던 기업과 또 네. 직무들 살펴보겠습니다. 구본학 캐스터가 정리해봤다고 합니다. 알려주시죠. 네, 병관 학생이 지원했던 기업과의 직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LG 디스플레이 지원을 했었는데요. TFT, LCD, OLED 생산 공정 관리 직무를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공정 제조 직무를 지원을 했는데요. 이 세 곳 모두 서류에서 불합격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SK 고용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요. 시스템 반도체 직무 지원을 했는데요. 서류 합격을 했고 1차 면접에서 불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보면요. 현대 고용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품질 관리 직무 지원을 했었고요. 만도 같은 경우는 품질 경영 직무 지원을 했는데요. 두 곳 모두 서류에서 불합격을 했습니다. 이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통신 직무를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서류를 통과했는데 인적성을 미응시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CJ푸드빌 같은 경우에는 스토어 컨설턴트 부분을 직무를 지원을 했는데 서류에서 불합격을 했습니다. 이어서 LG서버는 구매 직무 지원을 했는데요. 1차 면접에서 불합격을 했고요. SPC는 파스포트 영업관리 직무 지원을 했지만 서류에서 역시나 불합격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한국전력공사 채용형 인턴에서는 송배전 직무를 지원했는데 면접에서 불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쭉 이어놓고 보니까 조금 다양하게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병관 학생이 전략적으로 잘 지원을 했는지 스튜디오에서 고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저희가 구본학 캐스터가 살짝 정리를 해줬는데요. 네.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전략을 잘 짜서 지원한 건지 아니면 뭐 중구난방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건지 예, 답을 좀 들어볼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원한 곳 자체가 이제 워낙 다른 곳들을 지원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보통 취업 전략이라고 하면은 이제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간략히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뭘 해야 되냐면 스펙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MBTI나 여러 가지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성향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직무를 결정하고 목표 기업을 설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3단계 전략은 이제 자소서, 면접, 인적성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제일 처음에 스펙 분석도 우선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 설정,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향에 대한 자기의 확고한 그 자아 발견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목표 기업도 없어서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시작도 아직 못한 거죠. 그래서 이번 이제 기회를 통해서 그런 전략의 출발점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홍기찬 쌤은 되게 취업계 알파고거든요, 알파고. 예. 그런 말씀은 알파고 딱 누르면 답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저는 컨셉이 이세돌. 네. 이세돌. 이세돌. 넌 괜찮아.
좋은 거 다 하고 있어. 혼자 좋은 거 다 하고 있어요. 저는 이세도 알아. 이세도 괜찮다고. 내가 네. 잘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누구야? 조은영 쌤 1 더하기 9반론. 내가 볼 때 분명히 내일 나와서 나를 이렇게 한정 짓지 말라고. 내가 볼 때는 뭔가 좀 반론을 제기할 것 같아. 일단 뭐 네.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일단 병관 학생의 얘기를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지원을 할 때 어떤 전략이 있었나요? 우선은 제가 쓸 수 있는 곳과 제가 배웠던 곳 위주로 썼고 그거 말고 막 특정 직무를 설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아니 좀 안경이 보여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뭔가 좀 사람이 명확하게 뭔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앞이 뿌여니까 어떤 판단이 흐리지 않았나 그런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보면서 아까 이제 학점은 3.3 정도라고 했고 네. 전액 장학생에서 불구하고 장학생이었는데 3.3을 받았고 토익 845 토익 스피킹은 있어요? 네, 있는데 그 레벨 6인데 좀 낮은 6라서 130점입니다. 그렇군요. 레벨 6. 자격증은요? 다른 자격증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기본적인 것들 운전면허, 그건 한국사 빼고요. 예. 네. 그리고 식스 시그마라고 식스 네. 그 그린 레벨도 있고 뭐 블랙인데 뭐 어떤 그린 그린 벨트. 그린 벨트. 그리고 이제 우리 저기 또 조민혁 민혁 쌤이 쌤이. 필요 없다고 네. 뭐 얘기했기도 하고 한국사 2급 정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네, 어쨌든 네. 어때요 이 정도면은 여기서 왠지 근데 방송을 하는데 민혁 쌤이 옆에 있는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지원한 직무 보면은 이제 LG 디스플레이랑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지원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붙기가 어려운 게 제가 이걸 조사를 해봤어요. 여기를 쓰는 이제 전자 전기과 친구들의 학점이나 토익이나 이런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평균이 3.67이에요. 3.67이고 이제 R&D로 넘어가면 3.9까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설비나 공정 이쪽을 보더라도 3.5 제 표본에는 3.5 아래는 아예 없더라고요. 데이터 자체가. 그래서 좀 붙기 어려웠을 것 같고 그다음에 토익 같은 경우는 774점 정도 나왔습니다. 평균이. 그래서 토익은 괜찮은데 이제 학점이 좀 낮아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 좀 내려가 보시면은 SK 이제 고용 디딤돌이 있어요. 이제 고용 디딤돌이랑 현대 고용 디딤돌은 이제 보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취준생분들은 이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이게 SK나 현대에서 하는 게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SK하고 현대나 대기업들이 이제 국가에서 진행하는 이제 그런 인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중소기업에 대한 중견기업에 대해서. 근데 보면은 여기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도와주는 그 중간 단계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외 활동에서. 그러면은 위에 있는 기업들은 붙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네. 그래서 SK 고용디딤돌에 1차 면접까지 갔다는 것도 서류 같은 경우는 실제 거의 다 뽑아줘요. 이거 대외 활동. 근데 또 왜 안 됐어요? 이거는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직무가 ICT랑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직무가 불분명해서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정말 취업이 간절해서 중견 인턴을 받고 SK에서 훈련을 받고 중견기업에서 가겠다. 그런 친구들이 오는 곳인데 그것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뽑아줄 수가 없죠. 이 친구를. 이 친구는 아니면 하고 싶은 게 없는데 굳이 하고 싶다는 애들 떨어뜨리면서 병관 친구를 뽑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내려가 보면은 이제 도시철도공사랑 이제 인적성 미용실은 서류 합격한 거죠. 네네. 근데 여기는 원래 이제 공기업은 NCS로 가는데 NCS의 특징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다 뽑아줘요. 원래 서류 통과를 다 시켜줘요. 원래 다 시켜주고 자르는 게 이제 인적성 시험에서 자르는 거거든요. 서류 통과 원래 다 돼요. 자신이 없어서 안 본 거예요? 그때 다른 기업이랑 좀 겹쳐가지고 어디로 어디에 겹친 거예요? 그 당시 그 한국전력공사 채용형 인턴. 네, 근데 이제 거기도 보면 네네. 여기가 한국전력공사 그러니까 채용이 아니라 채용 인턴을 뽑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턴을 네.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서류는 통과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토익 700이 넘고 학점이 3.0만 넘으면 돼요. 3.0. 80점. 80점이잖아요. 그 기준이. 80점이면 학점으로 계산하면 2.75예요. 그렇네요. 2.75만 넣어서 뽑아줍니다. 뽑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으로 걸르는 거거든요. 아까 그 이 친구가 병관 학생이 서류가 합격이 됐다는 게 보면 SK 고용 디딤돌이랑 여기에요. 근데 이건 원래 서류가 원래 통과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합격이 서류가 다 떨어진 거예요. 예, 붙은 데가 아예 없는 거거든요. 지금 없다고 보면. 예, 없는 겁니다. 서류 통과가. 이제 그리고 계속 지금 아픈 가슴 계속 아니요. 정확히 아니 이제 조근조근 할 말 다 하시네요. 왜냐면 이제 조금 사람을 죽이시네요. 발전을 위해서 지금 상태 네.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또 하나가 CJ 푸드빌이나 이제 그 SPC랑 이제 LG 서버를 넣었잖아요. 네. 이제 LG 서버부터 보면은 LG 서버 구매를 넣었어요.
그렇죠? 네. 구매. 근데 여기 구매는 일반 구매는 직종의 갑자기 구매가 아니라 MRO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기업에서 필요한 이제 LG면 엄청 크잖아요, 기업이. 네. 그래서 LG U+나 다른 이제 LG 계열사들에서 필요한 뭐 쉽게 말하면 볼펜, USB 그런 거를 단독으로 다 구매해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자 ERP 시스템의 그 시스템을 잘 알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 이공계를 우대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선 서류가 뽑힌 거예요. 근데 이제 쭉 내용을 봤더니 구매 관련이나 그런 이제 본인 전공과는 크게 뭐 네, 저는 상관이 관련이 없죠. 없네. 근데 이공계를 우대하지만 이제 MRO 시스템에 들어가려면은 이제 뭐 ERP 시스템이나 또는 이제 구매 전문 자격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공부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서버원에 들어가면 제가 조사한 게 뭐냐면 실제 서버원에 보시면 그 자격증이 있거든요. 전문 자격증을 140명 이상 갖고 계세요, 실제. 그 자격증. 그 이제 구매 자격증 있잖아요. 네네. 그 자격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준비조차 또 안 없는 했고 상태에서. 모르기 때문에 전혀 그 자체를 공부를 안 한 거거든요, 구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구매 관련된 자격증이라든가 어떤 ERP 네. 시스템에 관련된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게 있는 전혀 상태에서도 이제 될까 말까인데 그런 게 네. 이제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서버원이 합격해가지고 면접까지 간 거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그렇죠. 그쵸.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게 우리 또 쌤의 말, 고종필 쌤의 말이었고요. 일단 네. 저희가 어떤 또 대외 활동을 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9번 케이스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네, 병간 학생의 대외 활동 정리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5년 전이죠. 2012년도에 수학학원 강사로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또 2013년도에는 CMP 컨설팅 회사에서 NCS 교육보조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또 2014년도에는 아까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세종대 전산운영과 국가근로 학생으로서 교내 네트워크 유지와 보수 일을 맡았습니다. 이어서 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요.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에서 반도체 소자 제작하는 일에 함께 참여를 했었고요. 2016년도는요. 투썸플렉스에서 서빙을 했었고 또 지산세무서에서 아르바이트 했었습니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홍보위원단으로 또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경험 중에서 실제로 공채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이 필요할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고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한 곳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좀 다양하게 또 활동을 했다고 느껴지는데요. 고쌤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르바이트 자체가 네. 문과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문과 친구들이 하는 아르바이트나 대외 경력이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공계스럽진 않잖아요, 자체가. 그리고 아까 지원한 거 중에 이제 CJ 푸드빌이나 이쪽을 넣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SPC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는 뭐 베스킨라빈스나 그런 데인데 네. 여기를 넣는 거는 또 SC로 넣었어요. 네. 이제 SC가 이제 스토어 컨설턴트잖아요. 이제 SC 같은 경우는 실제 이공계 이쪽 친구들이 지원하기엔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뭐 과가 불문이지만 실제로 하는 게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QSC하고요. QSC하고 이제 그 이제 손익분기를 내는 이제 그런 통계나 그런 자료 분석, 그런 분석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실제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서류도 붙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서류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그쪽 된 뭐 고민이나 자격이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고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전에 제가 방송 보다 보니까 최근에 꿀알바 한 적 있잖아요. 꿀알바. 그렇죠. 거기에 SPC랑 실제 CJ, BGF 리테일, CJ 리테일은 여기에서 알바를 하면 서류가 면제돼요, 그냥. 그렇죠. 1년 이상 하면. 그럼 차라리 알바를 그런데 1년 해가지고 서류를 통과하든지. 그리고 여기는 어떤 이제 SPC 같은 경우도 SPC 이제 그 베스킨이나 던킨 같은 데서 6개월 이상 일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이제 MS나 어떤 그 포상 그런 걸 받으면은 가산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버리면 붙기 어려운 거죠. 여기 가는 친구들이 여기 이제 푸드빌이나 여기 쓰는 친구들 여기 알바 다 했을 거라고요. 알바 다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알바 경험도 없고 관심도 없고 제가 여기 이제 담당자분을 만나봤을 때 했던 말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SC가 되려면 딱 하나 관심이라는 거죠. 이쪽 부분에 관심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뭐 대외 활동이나 이런 걸 봐도 서빙 하나로 그 관심도를 책정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게 관심 있고 어떤 게 좋은지 이 사분면표 그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뭔지, 그리고 잘하는 게 뭔지, 그리고 원하는 게 뭔지. 또 하나 는 뭐냐면
할 수 있는 게 뭔지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지가 뭐냐면 성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나눠져 있어요. 성향적으로. 근데 이 성향적으로 할 수 있는 이 4가지의 구분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헤매고 있지 않나 많이.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대기실에 잠깐 물어봤어요. 진짜 뭘 하고 싶냐? 그때 뭐 싶다 그랬죠 아까? 그냥 그러니까 좀 맞는 네네. 일. 그렇죠. 맞는 일. 네네. 그게 근데 뭐였죠? 맞는 아까? 일이라는 게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 아까 있더라고요. 아까 하고 제가 싶은 게. 구매. 그렇죠. 구매 쪽. 네네. 네. 네. 어. 이제 구매가 왜? 구매 쪽을 왜 하고 싶었어요? 구매 쪽을? 그러니까 그 근로학생으로 일할 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일할 때 음. 제가 그 학교 실습실이나 연구실에서 음. AP 기기들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저희 전산 운영과에서 좀 단체로 구매하면서 원가 절감 같이 효과 누리면서 이제 그거를 그분들에게 다시 배분할 때 그분들이 만족하는 모습에 저도 막 뿌듯하고 좀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도 느껴가지고. 저게 이제 구매를 그쵸. 지원하게 된 네. 동기를 얘기를 할 때 저런 게 맞게 가능하죠. 되나요? 네. 그래서 대외 활동이나 활동을 보면은 쓸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반도체나 이쪽은 반도체학과나 특수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쓰기가 네. 어렵고 지금 이제 세종대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세종대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세종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전자공학과도 이제 기계랑 컴퓨터의 중간과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번에 재작년에 세종대가 어떻게 했냐면 전자공학과랑 이제 광전자랑 모든 과를 합쳐서 전자정보통신공학과를 합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 과가 진짜 애매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물어봤지만 대기실에서 물어봤지만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 애매한 과들, 그러니까 이과 중에 문과가 대표적으로 산업공학과 있잖아요. 산업공학과는 이제 이과 중에 문과예요. 그렇죠? 이 문과랑 성향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품질 쪽으로 가려면. 네. 근데 그런 과랑 성향이 되게 비슷해져 갔어요. 융합 인재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융합형 인재를 하기 위해서 대학교에서 바꿨는데 취업에서 이공계가 이득이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직무가 명확하게 뽑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병간학생과는 되게 애매해요. 과 자체가 통합이 되면서.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직무를 찾지 않으면 학교에서 좀 안 도와주죠.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긴 한데 네. 그렇게 막 크게 저희가 뭐 홍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좀 알기 어려워서. 그래서 참여하기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방송 나온 게 진짜 제가 보기에는 병간학생이 나중에 자소서 쓸 때나 이거 하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수준을 정확히 알고 음.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면 이번 방송이 진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전액 장학생 얘기할 때 음. 그것도 조건이 있지 않나요? 학점을 어느 이상 삐삐 받아야 보이잖아요. 받을 수 있는 네, 거. 3.5 이상 받아야. 그럼 못 받지 않아요? 못 받은 적 있지 그러니까 않아요? 몇 번 받았고 몇 번은 못 받았어요. 그렇죠. 이게 총 GDP인 거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네. 뭐 전학장학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다면 왜 노력을 안 했는지 또 그런 그 시간들에 대한 어떤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테고 네. 그 시간을 메울 수 있는 나만의 노력이 뭐가 있었는지도 알아야 될 테고 좀 이것저것 채워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네,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관 학생은 지금 전공과는 좀 무관하게 SC 쪽으로 조금 관심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고쌤이 보시기에는 좀 어떤 직무를 지원하면 좋을까요? 좀 필터링을 해주죠. 전체가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제 민혁 쌤은 야 지금 막 과가 있는데 이공계 과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서 야 이쪽 원래 넣는데 그 대결을 넣어야지라고 할 것 같아요. 자꾸 단정 짓지 마요. 그럼 반대로 아, 얘기하실 거예요. 혼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굳이 그러니까 이게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어요. 기업을 올릴 거면 이제 직무를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직무를 딱 정해놓으면 기업의 레벨을 낮추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원했던 기업들이 높잖아요. 근데 이제 관련 직업도 낮춰보면은 네. 제가 이제 괜찮은 직업들이 이제 유라코퍼레이션이 오늘까지 채용을 합니다. 유라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계열사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 뭐 연봉이 3,500 좀 넘고 이번에 특이하게 R&D 부분을 다 뽑아요. R&D 부분을 뽑는데 뭐 전자통신, 그다음에 제어기, 기구 설계를 다 뽑지만 우대하는 과가 공통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전자공학이에요. 네, 우대하는 과 5개 부분에 우대사항 과가 극과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무를 딱 정해놓으면 이 기업의 레벨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입시랑 똑같아요 이게. 학과를 정해놓으면 대학을 이게 결정하잖아요. 근데 대학을 딱 결정해놓으면 학과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직무를 정했으면 기업을 좀 낮추든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고 싶은 게 구매나 성향 검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문과 친구가 지금 이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정체성 자체가 혼란이 될 거예요. 과도 그렇고 지금 모든 걸 다 배웠잖아요. 네. 그렇죠? 그 지금 과에 4개 된 걸 다 배우고 있어서 1, 2학년 때는 이제
하드웨어 쪽 배우다가 지금 넘어오면서 과가 통합되면서 4학년에 원래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새로운 소프트웨어 쪽을 배운 거거든요, 과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신이 뭘 할 수 있는지 잘 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SC 같은 경우는 좀 아예 달라요. 아예 다르잖아요, 방법이. 그래서 이제 품질 같은 경우나 이제 구매 쪽으로 좀 세팅을 잡고 기업의 수준을 좀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품질 같은 경우는 과를 제가 쭉 549명의 데이터를 좀 조사해 봤는데 네. 과가 이제 화학 신소재가 제일 많고요, 확실히.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정보거든요. 제일 많이 뽑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되기 위해서는 아까 식스시그마 관련 자격증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그 자격증이 빵에다가 아니라 자기 전공이 우선 명확해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플러스 자격증을 따야지 학교 성적은 그지인데 좋지 않은데 대외 활동만 한다 이건 전혀 답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학점을 바꿀 수 없으니까 학점을 고정시키고 식스시그마가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격증이 또 있잖아요. SPC 자격증도 있잖아요. 네네. 실제 자격증이 그 자격증 공부도 하고 이제 공정관리나 그런 공부를 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품질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엑셀 작업을 되게 잘해야 돼요. 엑셀 작업. 네. 그렇죠. 그다음에 회계 쪽도 필요하고. 네. 이제 그쪽 관련 자격증이나 공부를 해서 품질로 가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좀 하나를 좀 파야 돼요, 지금은. 근데 좋아하는 게 구매 쪽이니까 이제 구매 쪽도 실제는 이제 통계 분석이나 이제 엑셀 데이터 분석, 이제 분석력들이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품질 아니면 이제 구매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다른 거 자르고 SC랑 제가 보기엔 다른 거 자르고 그 두 개 좀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과랑은 참 이게 안 어울리니까. 근데 이제 과는 이제 품질 쪽은 과가 이제 워낙 많이 가고 있고, 근데 이제 구매를 보면 예전에는 구매가 이제 뭐 이제 상경 계열 쪽 친구들 많이 뽑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용계 친구들 많이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구매나 이런 예전처럼 이제 뭐 원자재 구매가 이게 아니에요. 원자재 구매가 아니고 아까 말했던 이제 LG 서번 같은 경우는 이제 MRO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MRO 같은 경우는 전자공학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단순 구매보다는 원자재 구매 이제 그런 데 말고 이제 그런 MRO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에 지원을 한다면 네. 아까 네트워크 그쪽 이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쪽을 충분히 살려서 제가 보기엔 공부를 좀 더 하고 그 동기도 그쪽 명확히 있기 때문에 네. 좀 그쪽을 쓰면은 합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그쪽으로 많이 쓰면. 네. 자 그렇다면 병광 학생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기업에 맞춰서 어떤 그 직무를 좀 전공과는 다른 걸 바꿔갈 용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한 전공을 잘 살려서 좀 기업을 낮추더라도 전공을 좀 잘 살려보든지 어떤 쪽이 더 마음이 기우나요? 저는 아무래도 전자 쪽이 더 마음이 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구매도 같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과를 살릴 거면 이제 품질이나 구매 쪽 같이 연결이 되고 네네. 있는 거라. 예, 전자공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 과 자체가 이제 ICT 쪽으로 되게 많이 가요. ICT 쪽으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그런 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매 쪽이나 그런 쪽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최병관 학생의 스펙 점검을 해봤는데요. 오늘 어땠나요? 아무래도 제 스스로 저를 평가하는 것보다 좀 제 3자 입장에서 좀 현실적인 조언 해주셔서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생각이 바뀐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아무래도 그냥 이번 하반기 때 서류 몇 개 통과해가지고 조금 그래도 조금 발전했구나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좀 더 열심히 하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고준필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취업에는 레벨이 있습니다. 혹시 롤 해요? 네. 롤 하죠. 롤의 그 게임 이제 그만하고 네. 게임 그만하시고. 리그 오브 레전드를 얘기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롤 게임의 등급이 있어요. 이제 브론즈, 실버 등급이 있죠. 등급 뭐예요? 플래티넘이라고. 게임 정말 많이 하는 거죠. 거죠. 아니, 정말 아니요.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하는 이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취업에는 게임 때문에 망쳤구만. 네. 지금. 예. 그러니까 취업에도 등급이 있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브론즈 등급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버는 박람회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다음에 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방송에. 그 플래티넘이니까 뭐야? 플래티넘 뭐냐면 어. 직접 이제 인사팀이나 네. 메일을 보내는 거죠. 어허. 메일을 보내고. 근데 절대 고수 이제 챌린지급. 챌린저가 제일 높잖아요. 네. 뭐 50명, 100명밖에 안 되는데 챌린저가 되려면 뭐냐면 우리 민혁 쌤이 좋아하는 거죠. 담당자를 만나라. 직무를. 직무 담당자를 인맥을 써서 선배 인맥을 써서 만나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 만나서 근데 제가 이제 강의 때 많이 하는 건 뭐냐면 그 제가 블로그를 봤어요. 아, 네. 블로그를 봤더니 페이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블로그에 한 페이지밖에 없어요. 하나. 포스팅이 하나예요. 당장 없어요, 그걸요. 네. 근데 그걸 왜 뭐라 만든 거예요? 그 대외 활동 때 네. 미션이었어가지고 아. 처음 만들어봤어요. 그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거기다 뭘 하냐?
담당자를 만나잖아요. 선배들을. 그걸 만나면 인터뷰를 하죠. 그거를 정리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요. 그럼 그게 진짜 임팩트 있거든요. 괜찮아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네. 이렇게 골드 방송에 나왔으니까 골드 골드고, 등급까지는 올라왔으니까 예, 챌린저급을 올라가려면 챌린저까지 올라가려면 네, 이제 직무 올라가야죠. 담당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저 같아요. 게임도 플래티넘인데. 네. AS 서비스를 저희가 사후에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연 블로그에 그걸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준 최병관 학생 고생했고요. 내일 네. 자소서 컨설팅이 있으니까 그때 뵐게요. 고맙습니다.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스펙 점검해주신 우리 오늘 아주 촌철살인을 마다하지 않았던 고종필 커리어 전략가 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정훈센터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코너와 함께한다면 불가능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K무브 다시 만난 세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경쟁에서 이겨라.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좌절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죠. 경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못 치는데 익숙한 선수인데 대신에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네, 답정훈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동네 과연 오늘은 어떤 일자리가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부산 지역부터 가보겠습니다. 신유경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센터 신유경입니다. 네, 설 잘 보내셨죠? 오늘 부산 네. 지역에는 어떤 채용 정보 기다리고 있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사업장은 주식회사 삼익타이어입니다.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체로 타이어 생산직 9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생산에 관련된 기계 조작 업무를 하게 되고요. 남녀,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 급여는 시급 6,470원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중식 통근버스 제공되니 지원 시 참고하시고요.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참고하셔서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무려 9명이나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요.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현대 T&A 주식회사입니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기업 및 동력 전달 장치 제조업체로 기술연구소 설계 부분 사원 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차량 부분 연구소 설계 업무로 전문대졸 이상, 경력 3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고요. 자동차 공학 계열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주 5일 근무, 연봉은 2,7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로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연봉이 경력에 따라서 협의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우대사항이랑 경력 잘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다음 전주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순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전주 지역에는 어떤 채용 정보 기다리고 있나요? 예,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지역 기업체는 유한회사 솔비그린입니다. 신문용지 제조업체로서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이오 발전소 운전 보조 및 청소를 담당할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2명을 모집합니다.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자 우선 채용하는 구인권이므로 장려금 대상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으로 경력은 무관합니다. 3주 3교대 근무이며 주 1회 휴무에 급여는 연봉 2,600만 원이며 출퇴근 차량이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이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을 일컫는 건가요? 네, 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프로그램 참여자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취업성공 패키지 1단계 이상 수료하신 분을 말합니다. 네,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다음에 소개해드릴 기업체는 주식회사 OK입니다.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골프장 사우나 및 라카룸 청소를 담당할 청소원 2명을 모집합니다.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2교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일주일씩 순환근무제로 근무 시간은 아침 6시부터 15시, 14시 30분부터 21시로 주 6일 근무에 급여는 월 17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2월 13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무 시간이 순환 근무제인 점 기억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주 지역도 많이 춥던데요. 오늘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요. 오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의 취업문을 활짝 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이면 꼭 함께하는 분이죠. 네.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어디 안 갔다 오셨습니까? 네, 저희는 뭐 다 가깝게 있어서 그러셨군요. 멀리 간 적은 없고요. 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2부의 도우미 강민지 캐스터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용희 씨는 그 집이 부산이어서 네. 어떻게 갔다 오는데 부산 어려움 다녀오셨어요? 없었어요? 부산까지 가서 이제 인형 생활의 끝을 달리고 왔습니다. 네, 먹고 자고 집에 가니까 그렇게 잠이 오더라고요. 나흘 쉬었죠? 가서. 설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근데 예. 뭐 오늘 못 올 뻔했다. 오, 네, 되게 빠르십니다. 네. 그건 어떤 그러니까. 얘기인가요? 어제 제가 차표 안 끊고 아하. 보통 한 장은 꼭 나오거든요. 입석 안 끌었어요? 네, 가서 끊으려고. 가서 끊으려고. 근데 역시 클릭의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처음에 입석을 권하셨는데 제가 열심히 클릭한 결과 자석을 얻어내서 못 타고 왔습니다. 안 그러면 네, 제가 2시간 안 반 오려고 넘게 했습니다. 자석 생기면. 서서 올 뻔했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두 분 다 재미있는 설 연휴 보내신 것 같고요.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시간 바로 들어봐야 될 텐데요. 네. 자, 오늘 해외 취업 작전 어떤 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제가 작전보다는요. 네. 대한민국 청년들의 그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 그 다양한 정부 정책이나 행사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렇죠. 오늘 제가 이런 해외 취업이나 해외 인턴을 진행하기 위한 그 운영되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행사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최근이죠. 최근에 저희 세명대학교, 충북 제천에 있는 대학인데 세명대학교에서 저희 글로벌 잡센터가 주관을 해서 2017년도 해외 취업, 해외 인턴 전략 캠프 행사가 2일간 진행이 됐었고요. 약 40명의 그 세명대학교 3학년, 4학년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이
해외 취업 캠프를 성황리에 이제 마쳤습니다. 그렇군요. 네, 캠프 과정이 이틀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좀 생소하시죠? 이제 해외 취업 캠프라는 게 보통 이제 국내에 있는 대학들이 취업 캠프는 1박 2일로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는데 해외 취업 캠프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좀 진행을 했던 사항들인데요. 이번 그 캠프 과정에서는요, 그 해외 취업이나 해외 인턴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뭐 말 그대로 작전, 접근 방향성, 네. 그리고 K무브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특강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요. 예. 우리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영문 이력서, 자소서 작성입니다. 그래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이력서 및 자소서 작성법, 그리고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을 위해서 이제 잡 인터뷰라든지 준비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진행이 되었고요.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작성한 레주메와 커버레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1대1 코칭, 멘토링까지도 같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요. 우리 그 네. 박 대표님이 소개해주는 코너 같은 거는 굉장히 다 모든 과정들이 성황리에 마치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학생들 참여율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이맘때도 또 이 행사를 했었는데요. 작년에 참가한 친구들이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참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아무래도 해외 취업이다 보니까 국내 취업 캠프를 많이 참여했던 친구들인데 조금 다른 컨셉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반응이 좀 좋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전 인원 1대1 멘토링이 또 들어가니까요. 그래요. 또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많은 도움이 됐으니까 또 반응도 좋았을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점이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시나요? 우리 일부에 출연했던 우리 그 친구 역시나 전자공학과 역시나 병관아 씨. 예. 그 친구도 역시나 진로나 직무를 설정하는 게 많이 어려웠죠. 예. 저희 캠프 같은 경우도 이제 1대1 멘토링을 통해서 직무와 진로 설정이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뭐 다들 아나운서시고 하시니까 이런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이런 자세나 이런 모습들이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갖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이미지 교육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가장 좋은 호응을 얻었었고요. 개별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국가라든지 비자 그리고 진로 직무를 잡아주는 것 그리고 그래요. 제일 큰 게 바로 알선 업무까지 같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통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 세명대학교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학교에 대한 어떤 핸디캡도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서 네. 열심히 공부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등학교 공부 안 했다가 학교 들어와서 열심히 이제 심기일전에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또 취업할 때 굉장히 좀 그 불이익을 얻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렸을 때 굉장히 도움될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 해외 취업이라고 하면은 야, 그건 뭐 더 똑똑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먼 얘기 같은 게 들어서 학생들한테 좀 또 생소한 느낌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강민희 캐스터가 그래서 주요 국가별로 해외 취업 통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왔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예. 네, 실제 청년들이 해외 취업에 성공한 통계치를 살펴봤습니다. 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총 2,903명이 해외 취업에 성공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부쩍 늘었는데요. 4,811명이 해외 취업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해외 취업 성공자가 2배가 더 늘어난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재작년이죠. 일본이,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는 2배로 증가된 건데 뭐 일본 제가 봤을 때는 일본하고 미국을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좀 어떻게 한몫하신 거죠? 아니죠. 저희 방송에 한몫하셨죠. 저희도 한몫했다고 볼 수 그럼요, 있겠죠? 그럼요. 네. 일본하고 미국이 특별하게 이제 많이 아주 뻔뻔한 늘었다. 네,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예. 고령화 사회 때문에 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예. 가까운 한국에서 이제 신입 직원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고요. 미국 네.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민자의 국가다 보니까 또 우리 한국의 우리 한국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열, 학구열이라든지 그리고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좀 높다 보니까 일본과 미국이 많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미국으로 해외 취업을 하게 된다. 보통 뭐 이제 우리가 해외 생각했을 때 이제 미국을 많이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나라의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제일 좋은 건 칼퇴근이죠. 칼퇴근. 네, 칼퇴근. 뭐 일이 밀려 있거나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딱 시간 되면 시간 되면 가죠. 끝나는 일이 겁니까? 밀려 있으면 일을 더 하죠. 하는데 중요한 건 야근 수당이 1.5배. 야근 수당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칼퇴근이면 언제까지 일하는 거죠? 회사마다 틀려요. 제가 그 강의 때 항상 우리 아까 전자공학과 전공자들한테 네. 추천해 주는 회사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AQS 벨록스라는 회사인데요. 아침에 예. 출근 시간이 7시예요. 퇴근 시간이 오후 3시 반입니다. 정말. 네. 점심 시간이 없습니까? 점심시간 있고요. 있고요. 네, 출근 7시에 퇴근 오후 3시 반.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개인 여가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이제 여유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좀 선진 국가고 다양한 기업들, 다양한 직종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우리 청년들이 미국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일본은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일본도 재밌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칼퇴근인데 그 출근 시간이 거의 이제 아침 9시에 출근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그 15분 단위로 근무 수당이 또 따로 붙습니다. 네, 15분 단위로 근무 수당이 좀 붙고요. 제일 좋은 건 이제 아무래도 그 스펙, 학벌보다는 우리 개인의 어떤 능력,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력서나 자소서를 작성을 하실 때 개인의 능력을 너무 이렇게 내세우시면 안 됩니다. 내가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든지, 즉 팀워크를 중시하다 보니까 일본도 이렇게 우리 청년들한테 메리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탤런트 하시는 분들은 일본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할 때 그 힘든 일만 할 거다, 좀 고된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어떤 직무, 어떤 직종으로 취업을 하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눈에 좀 알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2015년도에 비해서 이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중앙관리자라든지 전문 직업군으로 해외 취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종 쪽으로는 사무직적으로 이제 해외 취업에 이제 진로를 많이 좀 찾으셨는데요. 미국을 예로 좀 들자면 사무나 서비스 분야가 이제 절대 다수를 차지를 했었고요. 사무 내지 서비스 그렇습니다. 분야. 예, 그리고 경영이나 무역, 회계, 패션, 디자인 직무 분야에서도 가장 많이 진출을 했던 결과로 나왔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IT 직종의 취업자가 271명 중에서 171명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기타로 봤을 때는 사무 분야로 영업, 재무 회계 등으로 이제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예전에는 해외 취업한다고 하면 단순 노무직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그렇습니다. 정말 뭐 전문 직업군을 해외 취업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보통 미국과 일본으로 해외 취업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연봉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잘 벌어야겠죠. 네, 제일 네. 중요하죠, 우리 연봉. 디펜즈 온, 즉 개인마다 영향에 따라 조금 틀린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초임 연봉이 한 2,500만 원 선 정도 2,500? 보시면 돼요. 2,572만 원 정도가 저희가 통계치로 나오고요. IT 계열 같은 경우는 2,520만 원, 즉 평균 한 2,4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제 급여가 다시 또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나 비자가 변경됐을 때, 가령 우리 청년들이 미국을 접근했을 때는 J 비자로 접근을 합니다. 단 내가 H 비자나 E2 비자로 비자가 트랜스퍼가 됐을 경우에는 연봉 38,000불부터 5만 불까지 받도록 미국 근로기준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둘 수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IT 계열은 연봉 한 2,700만 원 선 정도 나오고요. 사무 서비스직 같은 경우는 한 2,500만 원 선, 그리고 하스피탈리티, 호텔 관광 쪽 같은 경우는 연봉 한 2,200만 원 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상여금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에.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대표님 이렇게 그 학교에서 캠프를 통해서 해외 취업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이 정보에 대해서 좀 노출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내일 또 하죠. 내일 또 합니까? 내일 또 합니다. 2008년도부터 매월 서울에 2번, 대구에 2번씩 무료로 제가 해외 취업 설명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하, 그때는 이제 K무브라는 사업이 없을 때부터 제가 진행을 했던 거고요. 아무래도 네. 조금 해외 취업을 접근하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해외 취업 설명회를 좀 참여를 하셔서 해외 취업에 대한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좀 받으시고요. 이런 오프라인 설명회들을 저희가 K무브 사업과 저희처럼 이제 글로벌 잡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좀 참여해 보시면 좋고요. 해외 취업의 유망 직종이라든지 전략,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 나도 할 수 있을까? 그 유사한 사례 같은 것들도 좀 받아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K무브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K무브 멘토링 프로그램을 좀 통해서 저희가 현지 전문가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 성공 청년들로 구성된 저희 멘토들을 통해서요. 해외 진출의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멘토링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멘토링을 받은 뒤에 정말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또 현실은 제가 어학이나 이런 점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 또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 K무브 스쿨을 통해서 구인 기업이 요구하는 뭐 어학과 또 직무 능력 또 생활문화 교육 등까지 뭐 원스톱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또 참여할 수 있는지 강민지 캐스터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대표님이 말씀하신 설명회와 K무브 제도는요.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 월드 잡플러스에 들어가시면 자신에게 맞는
과정이 어떤 건지, 무엇이 필요한지 가이드부터 일자리 지원 절차까지 잘 나와 있고요. 또 해외 취업의 준비 단계부터 연수 참여와 일자리 매칭, 취업 성공 및 사후 지원까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www.worldjob.or.kr 들어가시면 자세한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항상 박창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해외 취업은 그냥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자신에게 맞는 그런 작전을 펼쳐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점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또 정부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2016년도부터 대학의 움직임이 달라졌고요. 예. 아무래도 국내 취업도 작년부터 그렇죠. 예. 작년부터입니다. 국내 취업도 있겠지만 좀 해외 취업으로 좀 눈을 돌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많이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해외 취업 역량 강화 취업 캠프를 통해서 우리 해외 취업에 대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대학과 정부 기관들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가신 그 세명대학교 친구들의 성공적인 해외 취업 소식도 저희가 그 방송에서도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요. 또 이제 합격되신 친구들, 또 준비하는 친구들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마 2주 후, 오늘이 1월 31일이니까 아마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또 박창규 대표님과 함께 할 것 같은데요. 이번 발렌타인데이 때는 제가 조금 다음 방송에는 제가 또 다른 주제를 좀 준비했는데요. 그렇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레주메 겁니까? 커버레터 작성법입니다. 네. 커버레터. 영문 이력서나 이 이력서 자소서가요 국내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레주메 커버레터 작성법에 대해서 저희 센터의 시에라 선생님하고 같이 제가 콜라보레이션으로 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분이시죠? 아니요, 한국 분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시아라. 네, 시아라 선생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발렌타인데이 때는 시아라 선생님과 함께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박창규 대표님과 그리고 강민지 캐스터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구정 마치고 첫 만난 잡정부센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취업준비생 프로젝트죠. 외달 전환 계속되고요. 자소서가 아니 자소설이 기업이 원하는 자소서로 변하는 과정을 내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